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아주 크게 빠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또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형주들, 그 반도체 대형주들이 이끌었고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수가 잘 가지 못했고요. 또 특히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2차 전지 대장주가 이제 에코프로들이다 보니까 코스닥 쪽의 흐름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고, 오른 종목이 훨씬 2.5배나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한 상황이었고요. 자, 드디어 이제 FOMC가 오늘 밤, 내일 새벽에 그 파월의 발표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이렇게 항상 FOMC가 지나가고 이제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표가 있을 때 잠이 잘 안 와요. 뭐라고 그럴지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9월에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완전 쏟아져 내렸죠. 이번엔 어떨까? 이번에는 저는 좀 다를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9월과 크게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란한 수사, 시장을 달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는 한데, 저는 그런 기대보다는 그냥 원론 그대로,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국제유가가 계속 이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에서, 또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연한 기대, 여러 가지 지표들,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놓고 금리를 올리지는 못하겠지. 지금 금리를 인상하던 구간에서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금리 인상기인 거예요. 지금 동결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내릴 거라고, 내년 6월 정도에 내릴 거라고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까? 9월 점도표나 파월의 발언에 의하면 이번에 만약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전쟁도 있었고 금리를 지금 올리기는 쉽지 않죠. 워낙 미국 이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면 연말 안에 한 번 정도 올릴 것처럼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12월에는 무조건 올려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12월에 그 페드워치 이런 거 보면은 동결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뭐냐면, 파월의 발언이 그 9월과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쟁도 하나 더 생겼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섣부르게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로 아직은 좀 관망을 더 하자.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금리를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금리를 이제 동결하는 그 흐름을 그냥 유지했을 때, 동결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면, 만약에 더 치솟거나 그 목표로 했던 인플레이션 목표값보다 더 위쪽에 이제 계속 형성된다면 한 단계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팽팽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제 내일 새벽에 파월의 입에서 어떤 힌트가 좀 나올 거고, 아마 그런 방향,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 지금 미국의 선물지수 움직이는 걸 보면 매파적인 어떤 분위기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좀 선물지수가 좀 빠지고 있어요. 낙폭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섣부르게 좀 금리를 올릴 거다, 아니면은 금리는 동결하죠.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이 추가 인상을 언급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지 시장을 달랠지, 이거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고 그게 내일 새벽에 결정이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조금 매파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고, 오늘 일단 그 반도체의 업황 전망 때문에 조금 올라갔고요.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 코스피가 좀 흐름이 나았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오늘 뭐 에코프로도 60이 깨졌고 지금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요. 이제는 거의 다 내려왔고, 오늘 제가 아예 그 뭐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고 너무나 선명해지기도 한 그 저점 자리를 가격까지 그냥 아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예언가는 아니지만요. 설마 여기까지 빠지겠어 했던 그 지점이 이제 다 왔죠. 그 주요 이동평균선들 강력한 지지라인 중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고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 FOMC가 지나가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려로 빠졌던 그 선반영에서 빠졌던 것들이 단기간에 분명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빠지려면 추가 악재가 나와야 돼요. 그냥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냥 지금까지 하락한 걸 다 두드려 맞은 거고, 뭐 현금 비중을 크게 늘려놓은 상태에서 한 뭐 10%, 20% 가지고 이제 잠깐 혹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깨작깨작거려 본 분들, 뭐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긴 한데, 그런 분들은 손실을 일단 많이 줄였을 거고요. 아예 그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분들은 더 좋은 상황에서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이제 오고 있는 거고요. 아예 새로 한번 주식 투자를 해볼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정말 간 큰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아주 그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요. 분할 매수 꼭 지키시고, 또 지금 이제 이번 FOMC 그리고 올해 연말이 지나면 이제 미국의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5% 안팎에서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제 어떤 그 주식에서 말하는 그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5달러 그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5%가 넘어가면요. 고점에서 이제 좀 부담이 많이 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채권도 이제 최고로 올라간 그 자리에서는 채권 가격이 최저점, 내가 살 수 있는 최저점이 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투자할 만한 이제 상황이 아마 올 거고, 한 올해 말 내년 초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남은 이 2달 정도 안에 이제 모든 그 방향성이 다 잡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서의 그 선반영이라는 주식의 특성 때문에, 그 속성 때문에 11월, 12월 안에는 내년도에 잘 갈 종목들이 윤곽을 이제 드러내게 될 겁니다. 뭐 새로운 뉴 스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기존에 기대했던 종목들이 다 잘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2024년 실적 전망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적 이제 그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되고, 이번 주 이제 11월 5일 날 2024년도 실적 기대주, 2024년 1분기 실적 기대주를 선별해서 지금 드리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조금씩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 1,000 몇백 종목을 들여다보고 그 중에서 이제 다음 분기에 잘 갈 종목들을 추려내는 작업인 건데, 뭐 누누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요즘처럼 이제 뭐 다른 어떤 그 기댈 만한 어떤 기준이 잘 안 보일 때 실적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조건이자 기준이 될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내일 이제 파월에
발언이 매파적인 분위기로 아마 이제 유지가 돼서 주가가 좀 더 빠진다면 이제 완전히 그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뭘 사야 되지? 뭐 2차 전지 지금 더 이상 뭐 사기 너무 두렵고 이런 구간이라면 그때는 이제 매수할 만한 종목을 추릴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실적으로 너무나 가장 확실한 이제 기준으로. 그래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타이밍이라는 건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보니까요. 639 종목이 올랐고요. 253 종목이 빠졌습니다. 1.03% 올랐고 코스피 100 1.38% 올라서 대형주들이 조금 더 좋았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1120 종목이 오르고 422 종목이 빠져서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 같지만 0.43% 오르는데 그쳤고요. 코스닥 150은 오히려 0.17% 빠졌습니다. 대형주들이 좋지 않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다.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피는 기관만 매수했고 금투가 왕창 매수를 했네요. 코스피는 개인만 팔았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매수 흐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전망이 되게 좋은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만 빼고 사실 다른 종목들이 업종이 대체로 흐름이 괜찮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는 좀 빠지고 있고요. 아직은 뭐 미국 증시 나스닥 개장까지 한 1시간 40분 정도 남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미국의 서머 타임이 끝나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10시 반이 아니라 11시 반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미국 증시 개장 시간도 달라지니까 1시간씩 늦춰지니까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서머 타임 때문에 1시간 당겨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0.5% 6원 80전이 올랐습니다. 1357원대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자, N달러 환율 오늘도 올라가지고 1.4%나 올랐어요. 151엔입니다. 지금 이 N달러 환율도 굉장히 그 우리 증시를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리고 역으로 따지면요. 지금 N화 가치가 최악일 때 이때 일본에 놀러 갈 뭐 상황이거나 일본 어떤 뭐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이럴 때 너무나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1달러 가지고 120엔 정도 받다가 거슬러 받다가 이제 150엔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달러를 가지고 엔화를 바꾸면 최고의 어떤 환율 그거를 누릴 수 있죠. 그 환 차익을. 그래서 이게 일본에 놀러 갈 만한 지금 아주 좋은 그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환율만 놓고 보면 그런 상황이네요. 국제유가는 1.56% 빠져서 81달러대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상승 영향으로 장 초반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주 중심의 강세를 보였지만 원화 약세폭이 심화됐고 외국인들의 매도세 전환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가 다시 금투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며 반도체와 방송 서비스 업종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은 반도체 수출 회복 및 오늘 FOMC 동결 기대감에 소폭 상승,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밤 FOMC의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의 분기 리펀딩 계획 발표와 이에 따른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상승폭이 제한됐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죠. 그래서 채권 이따가 이제 채권 그 속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이제 10년물 국채 5%가 넘네 안 넘네 하는 그런 소식들이 오늘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가 엔터와 로보테마 쪽으로 많이 샀다는 그런 소식,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2차 전지들은 아주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 일단 삼성전자가 2.5%대,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3.4%대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지수 전체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3.7%대 많이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LG 화학 정도가 2%대 하락을 했고, 포스코 퓨처엠은 시총 15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은 HPSP가 5%대, 지금 반도체 오늘 상승 때문에 그랬고요. SM도 3%대, 지금 엔터들도 좋았죠. JYP 엔터도 2.5%대 올랐고, 반면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DX, 펄어비스 네 종목이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업종은 코스피가 음식료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동원 F&B가 7%대, 농심 6%대, 음식료값 상승 이슈가 이제 11월에 있어서 그래서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요. 종이 목재 업종이 안 좋았는데 오늘 영풍재지가 6일째인가요? 지금 하한가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주가 조작을 하기 전 시세가 5,400원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한번 사볼까? 그러기에는 아까 보니까 2,800만 주인가 아직도 하한가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더 추가 하락이 더 예상이 되고,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가격에 또 매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매도하고 나갈 때 나 혼자 버티면 나는 계속 하한가 두드려 맞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안 날 그냥 던지고 나왔으면 그냥 하한가 한 번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고, 하한가도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중간에 욕심내서 한 2번 정도 하한가 나왔을 때 들어가신 분들 지금 4번 정도 하한가를 추가로 맞고 아마 힘들어 하실 거고, 그냥 손 놔야죠.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뭐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코스닥 보니까 방송 서비스 업종이 좋았는데 YTN이 8.5% 오르면서 이런 흐름이 났네요. 자, 금융업종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가 아무래도 3.7%대 하락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고요.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 보니까 삼성제약이 7%대, 유나이티드제약이 4.5%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일동제약이 4%대, 보령이 2%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대화제약이 상한가, 경남제약이 10%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바이오니아가 4%대, 제놀루션이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1,311억 원 줄었고, 코스피의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닥의 아프리카 TV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올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공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포스코 퓨처엠, SK 하이닉스,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DX, HPSP 순이었고요.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DL, 쌍용 CNE, BGF 리테일, 카카오페이, 현대 엘리베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동국제약, 원익 IPS, 아이템 반도체, 하나머티리얼즈, KMW 순이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FOMC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금리 동결이냐 아니냐가 아닌 거죠. 조시 엠마뉴얼 월셔라고 하는 그 어떤 이제 투자 전략가가 연준이 11월 FOMC에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예 없다. 그냥 기존대로 동결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중요한 것은 9월에 발표된 점도표대로라면 11월에 만약에 동결할 경우에는 12월에는 0.25%포인트가 올라야죠. 2번 중에 한 번은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패드워치에 따르면 여전히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25.6%에 불과하다. 제가 패드워치 계속 보여드렸었죠. 여전히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내일 새벽에 파월 발언에 따라서 아마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조심스럽게 지금 진행을 하겠다, 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다 하는 기존의 발언을 좀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도 보여드렸던 이 N달러 환율, 오늘 사실은 151엔을 돌파를 했는데요. 좀 내려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작점이 높았다가 음봉을 만든 거죠. 이것도 차트니까 음봉을 만들었고, 결국에 조금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 추세인 거는 분명하죠. 자, 오늘 수급 상황부터 좀 중요한 것들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때문에.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기관이 220만 주를 샀고요. 외국인이 뭐 8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6만 주밖에 안 샀지만 어쨌든 주가를 1,700원을 올려놓으면서 68,600원을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BM 기관이 2만 주 넘게 샀지만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하면서 주가가 19만 원 밑으로 빠졌습니다. 금투가 매수한 것이 조금 다행스러운 지점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매도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불안하죠. 에코프로 양 매도가 3일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3,000원이나 빠지면서 60만 원대가 무너졌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반대로 외국인 기관이 샀습니다. 개인만 팔았습니다. 왜 샀을까요? 이따 차트 보시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포스코 퓨처엠 외국인이 2만 주를 팔았지만 기관이 37,000주를 샀습니다. 자, 기관은 오늘 왜 샀을까? 연기금 6일 만에 샀죠? 왜 샀을까? 역시 빠질 만큼 빠져서 이제 올라갈 것 같은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셀트리온은 여전히 기타 법인이 자사주 매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원 빠졌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재미없지만 기관이 오늘은 14,000주 샀죠. 금투가 43,000주나 매수하면서 일단 어제 빠진 것 400원을 돌려놓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위메이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외국인은 이제 매수 우위가 얼마 안 됐고요. 기관이 좀 많이 샀죠. 오늘 더 많이 올라가서 45,550원인가? 4만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졌어요. 왜? 매물벽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차트 보면서 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시간외 삼성전자는 0.15% 100원 빠진 68,500원. 에코프로 BM은 0.11% 200원 빠진 188,400원. 에코프로 0.34% 2,000원 빠진 59만 5천원. 포스코홀딩스 보합이었고요. 포스코 퓨처엠 0.21% 500원 빠진 23만 3천원이었습니다. 셀트리온 0.13% 200원 빠진 14만 9,200원. 헬스케어 0.3% 200원 빠진 6만 6,700원. 위메이드 1.01% 400원 오른 39,850원이었습니다. 위메이드는요. 지금 4만 원을 앞에 두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눌리고 있는데 뭐 굉장히 많이 부딪혀서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뚫었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4만 원을 무난히 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봉 볼까요? 삼성전자 오늘 쭉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60일선에 이제 정확하게 60일선에 딱 안착을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60일선이 68,500원쯤 되는 자리인데 68,600원. 밑에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이제 과매도 구간 부근에서 이제 반등을 하려는 그런 시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 바로 위에 있는 121선까지 일단 올려놓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에코프로 BM. 자, 밑에 보시면 매물대가 문제가 아니라 아래쪽에 481선이 지나가고 있고 241선을 뚫고 하향 이탈을 해놓고도 여전히 주가가 약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아래쪽에 있는 481선까지 추가 하락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481선 얼마일까 봐야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16만 6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6만 6천원까지 지금 얼마가 더 빠져야 되냐? 12%가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정도까지 추가로 더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 아래쪽에 481선 쪽으로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조금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최하한 자리, 최저점 자리 16만 6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분홍색 241선이 지나가고 있고 오늘 음봉 나오면서 241선에 가까워졌죠. 그러면 241선 부근에 아마도 좀 부딪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에코프로는 어떨까요? 241선.
지금 보시면 58만 원 정도 되죠. 그럼 58만 원까지 얼마 정도 남아 있을까? 2.88%더 빠지면 241선에 닿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하락한 이제 그 하락률이 3.71%잖아요. 2.88%는 사실 금방 하락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코프로 BM의 12%보다 에코프로의 2.88%가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죠. 에코프로가 한 마이너스 2.5에서 한 2.8, 3,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하는 것처럼 에코프로 비행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도 최저점 자리를 58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제 매수를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도 거의 유사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분홍색 241선에 붙었죠. 거의 붙었죠. 오늘 아까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나온 이유는요.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오늘 241선 부근까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241선 부근까지 온 거예요. 자, 볼까요? 241선이 40만 1,500원 정도 됩니다. 40만 1,500원. 지금 오늘 저점이 얼마였나 한번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죠. 40만 1,500원. 오늘 저점이 39만 9,500원. 그러면 이 241선 40만 1,500원 대략 40만 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40만 원이 깨지고 39만 9,500원 이렇게 내려갈 때 외국인 기관들이 이거는 매수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양 매수가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어떨까요? 이 역시 481선 부근까지 밀렸죠. 파란색 481선. 그러니까 지금 이 2차전지 4대장, 뭐 4대장이라고 말하면 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좀 서운해할 수는 있겠지만요.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가장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이런 이제 이 네 종목이 전부 다 이 주요 이동 평균선 부근, 그러니까 주요 지지 라인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보면 481선이 22만 6천 원대, 6,300원 정도죠. 제가 오늘 장중에 22만 6,500원 정도를 저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추가로 빠지면 이 정도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이 깨지면 매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빠지지는 않았고요. 오늘 저가가 23만 1,500원이었습니다. 22만 9천 원만 내려갔어도 매수를 추가로 왕창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내려가지 않고 조금 약간의 뭐 반등, 아랫꼬리 달고 반등. 그런데 추가 하락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파월의 발언이 어느 수위일지, 그다음에 아까 미국 국채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약간 뭐 아주 최고 바닥에서 사지 않더라도 방향을 보고 가자. 내일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내일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한 40% 정도, 그리고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한 60%라고 보는데요. 파월의 물론 발언 수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내일 정도 추가로 좀 더 밀리다가 오후장 뭐 늦게 반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파월의 발언 자체가 너무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나와서 좀 좋은 아침부터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그 반등하는 신호를 오전에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럼 바로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죠. 아까 에코프로 BM처럼 진짜 12%씩 막 빠지지 말라는 보장을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요. 그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겠지만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고 뭐 매수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여전히 매물대 벽에 부딪히면서 그냥 쭉 그래도 빠지지는 않고 있죠. 왜? 자사주 매입 물량 계속 사주니까 더 빠지지 않도록 계속 받쳐주는 거예요. 회사가. 이 굉장히 좋은 이제 신호인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똑같죠. 121선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자사주 매입 물량이 이제 밑에를 계속 떠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위메이드 오늘 4550원까지 갔다가 이제 121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약간의 눌림. 그러면 이 121선이 방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그렇게 조금 더 눌리는, 그러나 더 빼지도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위메이드가 여기서 조금 더 눌려주면 4만 원 아래쪽의 가격대에서는 한번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이네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다우 선물지수 101포인트, S&P 500이 14.75포인트, 나스닥이 53.25포인트가 빠지고 있는데 미국 나스닥이 지금 개장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자, 다우 마이너스 128, S&P 500 마이너스 20, 나스닥 마이너스 77이네요. 지금. 그러면은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의 초반 흐름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 마이너스 130까지 빠졌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78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